패스트트랙 길목의 국회의장의 아들 얘기라 지금 국회 전운이 좀 감돌고 있습니다. 야당은 선거제 개편안 등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때 아닌 국회의장 아들 논란입니다.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512조 원의 국가 예산을 날치기 처리했는지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문 의장의 이 모든 불법 행위가 지역구의 아들을 세습 공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의 아들이 어제 총선 출마의 뜻을 언론에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문희상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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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세습, 아빠 찬스, 국민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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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접하지 않았는데 국회 본회의가 지금 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다시 제작진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때 아닌 국회의장 아들 논란이 지금 국회를 좀 뜨겁게 달구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국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선거법을 지금 상정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4+1, 즉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모임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선거법 합의를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아마 선거법은 올라가기가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연동률을 지금 민주당이 이제 30명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하자라는 안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 지금 협상이 안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단일안이 안 된다면 선거법 올라갈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 회기 문제, 즉 이 회기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필리버스터 그거부터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국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불만은 뭐냐면 지난번 이 예산안 통과 때도 그렇고 문희상 의장이 어쩌면 당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소속이거든요. 원래 국회의장은 이제 되면 당적을 없애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중립적으로 지금 국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여당 쪽에 지금 편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을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문희상 의장의 아드님이 지금 내년 선거에 출마하겠다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 출마하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자꾸 여당 편을 드는 게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좀 문희상 의장 중립화 작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말씀처럼 중립의 의미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아들 공천을 대가로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 이런 주장일 텐데 여기에 문희상 의장의 아들까지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상황은 조금 더 꼬였습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잘 이을 수 있고 가장 최적격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돌이켜보면 네. 화면을 보더라도 정진석 의원, 유승민 의원 다 정치인 2세들인데 바로 이어받은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벌써부터 또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경필 전 지사가 부친이 병환으로 세상을 뜨시면서 그 자리를 바로 이어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 있는데 수원 8달 지구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친이 하는 정치를 아들이 이어받는다. 그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정말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하던 거 아들이 물려받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금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들이 지역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이거 상정했을 걸로 보거든요.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예. 그게 꼭 아들 문제가 연관돼서 예산안을 상정했다 안 했다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또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불쾌하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문희상 의장이 정말 아들 공천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상정하고 아들이 없었으면 상정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자, 문희상 의장의 부자 세습 논란이 좀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임시국회에 갈 길은 참 먼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놓고 각 당의 이견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번 해. 그래도 할 수 없어.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리 와. 오늘 맨 손만 잡고 그래도 해. 할 수 없어. 아직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고, 지금 다른 보도에 따르면 4+1 협의체에서 정의당인지 민주당과 조금 한 배를 타지 않는 듯한 뉘앙스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흐름으로 간다면 한국당으로선 막을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국당이 아니고요. 일단 지금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4+1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를 해야, 합의가 돼야 이제 그 국회를 열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상정이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들어가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저지를, 이렇게 법안 통과를 저지를 시킬 수는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그 제적 5분의 3이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분의 2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는 선거법 개정안이 만약에 그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상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합의가 돼서 부의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은 할 수 있지만 임시국회가 이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종료가 16일로 끝나게 되게 되면 다음 임시국회에는 자동으로 이 법안이 상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표결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중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4+1 협의를 통해서 이 합의가 되고 이것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라면 16일 이후에는 이 통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심상치 않고 좀 움직이는 국회 상황,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의 논란과 함께 짚어봤습니다.